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증시 파란불을 켜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늘 증시에 조금 크게 영향을 줬는데요.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던 관세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 오전에 발표됐던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각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오늘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의 급락은 더욱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3월 증시를 정말로 준비를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3월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리밸런싱 해봐야 할지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요, 주식 PT쌤이죠.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금빛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뒤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전문가님 매번 방송 끝에 오늘의 공략주도 소개를 해주시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도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로템부터 볼 텐데요. 현대로템 고가 기준으로는 14%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줬고요. 현재 조정받고 있는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2차 목표가를 향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일로보틱스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2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2차 목표가 달성을 하고 3차 목표가 향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종목들도 바로 살펴보시죠. 하나오션은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고가 기준으로 무려 130%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차 목표가까지 달성한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중공업도 시총 상위주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성중공업도 현재 고가 기준으로는 4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다음 목표가를 향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공략해주셨던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목표가가 열려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새로운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으로 QR코드 제가 크게 띄워드릴 텐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옆으로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QR로 들어오는 게 조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정진아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2월의 마지막 상한가 특급 배송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생각보다 더 크게 밀렸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00개도 안 되는 종목만이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그렇죠.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많이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2월 첫째 거래일에도 이제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좀 시작을 했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그와 비슷하게 좀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수에 비해서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간중간 좋은 장세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3월에도 여러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장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장세가 저는 이제 순환매가 좀 강하게 일어나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섹터 간의 어떤 그 테마 섹터 간에 좀 돈이 집중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한 테마가 좀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섹터가 이제 올라갈 때 급하게 이제 무리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적당히 받았을 때 아래쪽에서 저가 매수를 해서 다음번에 그 섹터가 이제 돌 때 순환매가 돌 때 그 올랐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최근의 장세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웬만하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에서는 이런 단기 매매 전략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오른쪽 표에 있는 이제 종목들처럼 조금 멀리 봤을 때도 괜찮은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뭐 현대로템부터 해가지고 로봇주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기 없는 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강조를 드려서 조선주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옵션이 좀 폭발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가지고 8만 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일단 달성을 해주었고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괜찮은 흐름을 이제 따라가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 이제 K2 전차 2차 계약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폴란드 쪽 계약이 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기타 국가들도 우리나라가 생산을 한 그 K2 전차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꽤나 올라갈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앞으로 좀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로봇 쪽 관련해서도 유일로보틱스 순환매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로봇 섹터 안에서 마찬가지로 상한가 달성해주면서 괜찮은 상승률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우리가 보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들을 짚어 들어보면은 일단 현대로템은 제가 단기 매매 전략 위주로 이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매수하셔서 하루 이틀 정도 보시면은 대략 5%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은 줄 거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 전략으로 익절 챙기셔라 이런 의미에서 저기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틀 만에 10% 이상 잘 상승을 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그런 단타 종가 비팅 자리가 이제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그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오늘 어쨌든 미증시가 폭락을 했죠. 꽤나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서 그 어떤 관세, 이제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할 것이다 이런 트럼프의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어떤 성장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주었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좀 많이 오른 섹터들을 보면요. 최근에 우리가 뭐가 강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시작을 끊으면서 방산 쪽 강했었고 그다음에 조선 쪽
강했었죠. 그리고 반도체도 꽤나 바닥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오른 섹터들이 오늘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이제 비교적으로 이런 어떤 대외적인 이슈에서부터 조금은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러니까 뭐 한알령에 대한 부분,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엔터주라든지 이런 뭐 미디어 쪽 이런 이제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나온 것뿐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섹터적인 그 펀더멘탈이 우리가 훼손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조정은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 방산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좀 봐야 될 그런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좀 빠져도 우리가 이런 이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마트에 갔는데 한우가 최고급 한우가 어제 마트에 갔더니 이제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근데 오늘 다시 갔는데 이게 한 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사볼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비싸서 못 샀으면은 오늘 가격이 할인해가지고 떨어지면 사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원리로 좀 바라보시면 우리가 밑에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지수가 폭락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영어로 하면 위치죠, 위치. 이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담아 볼 것이냐 이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좀 보던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종목들 위주로 일단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뭐 하단에 QR 공급방 통해가지고 제가 관점들 좀 올려놓은 그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건강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될까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을 잘 추려내시면은 다음에 지수가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제 업턴을 하면서 같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가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되고요. 제가 왜 조선 쪽이나 방산 쪽이 오늘 이제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단순하게 많이 올라서인 부분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미장의 하락분에 대비해서 미증시가 이렇게 빠진 거에 대비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증시는 나름 이런 식으로 잘 버텨주는 느낌이 있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미증시가 원래 빠진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낙폭을 축소했던 섹터들이 조선 쪽이랑 이제 방산 쪽이죠. 이런 애들이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이 낙폭이 더 추가로 이제 확대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버텨줬던 애들이 이제는 조금 못 버티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선방했던 그런 섹터들이 오늘 좀 추가 조정이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호황기를 맞았던 섹터들은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잘 관찰을 해보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로템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이틀 동안 이제 보시고 5% 수익 챙기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갭까지 잘 띄워주고 여기까지 슈팅. 그래서 이런 데서 익절을 이제 챙기실 수가 있을 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제가 단기 매매 지표로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노란 색깔 선입니다. 요건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날에요. 그래서 여기서 노란 색깔 선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 좋게 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절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 손절은 이제 단기로 봤을 때 여기 전저점, 그러니까 여기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전저점은 여기죠. 여기 아니면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열어놓으면 여기.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이제 깨지 않고 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 뭐 8%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매수해 놓으면 이 정도 이제 상승률은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 전략을 이제 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단기 매매만 하셔라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중장기라든지 아니면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포지션은 존중합니다. 당연히 존중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주력이고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한 80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뭐 모아가는 매매 이런 게 이제 20 정도. 그러니까 스윙 같은 개념으로 모아가는 매매가 한 20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제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대로 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포트폴리오의 한 80 정도를 스윙 포지션이나 아니면 중장기로 담아갈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고 뭐 나머지 자금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짧게 단기 매매로도 좀 남은 자금을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정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하시고 다만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비율로 좀 배분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뭐 단기 매매 전략 위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노란 색깔 선 무료 설치 방법은 하단에 QR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옵션을 이제 12월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이제 9월 달부터 조선주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래서 이때 이제 삼성중공업을 9월 25일 날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이 종목 말고도 뭐 HD 현대 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같이 좀 드렸었습니다. 저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리포트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의 슈퍼사이클 그런 것이 도래한다 이런 어떤 그 시세 초입에 들어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보고 실제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의 이제 대답은 예스였기 때문에 좀 말씀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중공업이고 이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하나옵션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올랐죠. 많이 안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또 이제 리포트가 여러 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포트냐?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도 여기 있을 때도 좀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선업이라는 단순한 크게 봤을 때 좀 포괄적인 이슈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LNG 수출 정책이 좀 가미가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LNG 수출을 좀 확대를 하면서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정부 정책 기대감에 속한 종목들은 꽤나 모멘텀을 세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미국 중심의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LNG 수출이 만약에 확대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삼성중공업이 특화적으로 물론 다이내믹한 그 어떤 뭐 파실리티라든지 아니면 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 얘가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FLNG 그러니까 부유식 액화천연가스를 이제 해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이죠. 이게 FLNG라고도 하는데 이제 LNG를 이제 플로팅 바다에 띄운 상태에서 액화를 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LNG가 우리가 그 LNG 운반선의 크기 한 8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항공모함의 한 3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FLNG 선이.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엄청난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 8개 정도의 FLNG 중에 8개 정도 중에 삼성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주 물량 차지하는 게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주 이 시장의 어떤 지배율로 따졌을 때 이 산업에서 대략 70% 정도가 나오겠죠.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FLNG 시장의 점유율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FLNG가 그러면 누가 또 잘하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 일단 삼성중공업이 잘하고요. 그리고 얘랑 또 잘하는 게 이제 중국의 윗슨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얘네가 러시아 쪽 송유관 통해서 이제 뭐 그 액화천연가스를 이제 잘못 보내는 바람에 미국에서 얘네를 제재를 하게 됐죠. 윗슨을 좀 제재를 하게 됐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 되게 됩니다. FLNG 분야에서. 그래서 얘네가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반사이익을 받게 될 거고 실제로 뭐 미국의 델핀 미드스트림 같은 그 회사의 FLNG선은 지금 나머지 3개 정도 수주 물량이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얘네가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삼성중공업이 이 델핀의 3개 정도 물량을 따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의 뭐 시다 그리고 모잠비크의 뭐 코랄 이런 것도 다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랄이라는 FLNG선을 이미 이제 수주를 좀 완료해서 거기다가 갖다 준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코랄2도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죠. 두 번째, 코랄선에 대한 그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FLNG 선이요. 얘네가 이제 1년 동안 그 340만 톤 정도의 LNG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소비하는 LNG가 약 2억 톤 정도 되거든요. 2억 톤. 그래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전 세계가 소비하는 게 2억 톤인데 삼성중공업에서 만드는 FLNG 선에서 340만 톤 정도를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뭐 10개, 100개 이렇게 수주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마케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트럼프 정책발 LNG 수출 확대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갖춘 삼성중공업이 당연히 그거에 비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뭐 한두 척의 FLNG 선이라도 이쪽 회사에서 발주를 받아서 늘려나가는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주가 추이도 관찰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눌리더라도 충분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한번 전 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얘네들이 왜 FLNG 시장에서 이렇게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냐, 이거를 이제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00년대 초반에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해양 산업이 잘 안 됐었습니다. 잘 안 됐는데 우리나라 조선 3사 있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2000년대 초반에 해양 산업이 잘 안 될 때 이 회사만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술을 이제 개발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양 산업, 해양 플랜트 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독보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 3사 중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조선 건조 이슈가 너무 이제 내러티브가 많이 땡겨져서 좀 시장에서 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기존의 이제 목표가 바이에서 이제 홀딩 의견으로 이제 조정이 된 거고요. 삼성중공업, 그래서 아무튼 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렸죠, 월봉상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느냐? 여기 흰 색깔 선을 보시면 이게 월봉상의 저항대입니다. 여기 저항이죠. 몇 년 동안, 한 1년 동안 머물렀죠, 여기. 근데 이 저항대를 월봉의 종가상 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보다 위에서 종가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월봉상의 저항대를 뚫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섹터적으로 괜찮았죠. 저때 당시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 섹터적으로 이제 호황기를 맞이할 거다, 이거랑 이제 차트, 이게 좀 두 개가 다 괜찮았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섹터 안에 좋은 차트를 공략을 하게 되면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 분석을 해서 좀 공유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저항을 뚫고 이제 눌렀다가 이렇게 N자로 가는 흐름을 좀 그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보면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고요. 조금 작은 타임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주봉상 쪼개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죠. 이 흰 색깔 저항대를 여기 주봉상에서도 여기서 종가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넘겨서.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장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악이라는 게 이제 이 저항대를 넘겨서 끝나게 이렇게 종가로 마감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저항대를 그러니까 장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어떤 개인들의 매물이라든지 악성 매물들 있죠.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그 물량들, 그것들을 소화하고 그 위쪽으로 가려는 주가 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장악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흰 색깔의 저항대를 여기서 장악을 했죠. 그럼 장악을 했는데,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눌렸다가도 돌아 나갈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아래쪽에서 하냐, 아니면은 윗꼬리 없이 깔끔하게 이 저항선 위에서 마감을 하냐,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서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눌렸다가 돌아 나가는 여기서 눌림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예측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N자로 여기서 이렇게 N자로 돌아 나갔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2개 정도 이었을 때 선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고점을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선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모양새가 나오게 되죠. 이런 어떤 깃발 같은, 그래서 쐐기. 이게 보통 N자형으로 뻗어나가기 전에 생기는 어떤 쐐기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불 플래그 패턴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여기 평행하게 모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얘네들은 상승의 어떤 전조 신호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섹터와 차트 괜찮았기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잘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단기 매매 관점으로 공략을 했냐면은 제가 보통 주도주들 이거 어쨌든 시장에서 최근에 주도주였죠. 조선 섹터에서 주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주도주를 제가 공략을 할 때 보통 이제 종가 베팅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종가 베팅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눌림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통 활용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날 그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 쪽에서 이제 목표가 이제 기존의 바이에서 중립으로 밸류에이션 조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삼성중공업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며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 기업에 이제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저기서 좀 버티고 실제로 제가 그 교육방에 저만의 공간에 올려드린 그거를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이거를 여기서 더 사고 싶다 이렇게 이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글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데 베팅을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량을 많이 살 수는 없었고요. 대신에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 조절을 해야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제 여기서 2차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빠졌죠. 더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산 거보다 사실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이쪽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못 산 게 조금 아쉽다. 이 정도로 이 구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기다렸더니 이제 좋은 종목이니까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샀으니까 대략 평균 단가가 여기쯤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 약수익으로 비중 조절. 여기서 1을 사고 여기서 1을 샀으니까 2를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저는 1만 한 종목당 1만 사는데 지금 비중이 2배로 커졌기 때문에 어쨌든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여기서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불타기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15,600원에서 대부분 물량을 이제 정리를 하고 30% 정도만 제가 홀딩을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16,000원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매도는 하지 않고 일단 30% 비중만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려오면은 여기서 기존에 제가 1 정도를 사면은 0.3 정도 여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렸을 때 0.6 정도를 사게 되면은 다시 제가 원래 종목당 들어가는 비중이 맞춰지겠죠. 그러면은 평균 단가도 제가 2배로 빠졌을 때 2배로 더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 단가적인 부분도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에서는 오히려 빠지면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가격 전략도 다 그 교육방 오시면은 저만의 공간에 제가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추가 매수하실 구간 선택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샀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이거를 버텼습니다. 여기를 이제 버티고 여기서 팔았는데 요거 패턴을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샛별령이죠. 샛별령. 그래서 여기서 장대 음봉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샛별령이 뭐냐면은 여기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갭이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지 보통 양봉의 도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갭상승을 하는 이런 양봉. 그래서 여기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샛별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살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왜냐하면은 좋은 종목인데 많이 뺐죠. 근데 아래쪽에서 이거 도지라는 게 버텼다는 뜻을 함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데 버텼다. 여기서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사고 싶었는데 앞에서 많이 사놨기 때문에 여기서 못 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최고점 부근에서 일단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졌을 때 매수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장세에서 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이벤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테마별 순환매가 좀 지금처럼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괜찮았던 섹터에 괜찮은 종목들을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요. 나중에 지수가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강했던 섹터들이 죽으면서 기존에 약세이던 섹터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업턴을 해주게 되면은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그 양봉에서 매도하는 거 전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음봉에서 매수하고 양봉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어떤 중요한 선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아래로 빠지면은 저는 충분히 모아가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담아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옵션도 뭐 여기서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12월 달에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2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고점에 있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죠. 고점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고점과 저점들을 이었을 때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뭐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하나옵션은 일단 만약에 이게 추세가 아래로 터진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랑 여기 이 사이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기 이게 이동평균선의 이 중심 정도가 여기 보시면 이 박스권의 중심이랑 또 겹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살 거면 여기까지 주가의 어떤 하방 압력을 보고 나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옵션보다는 조금 덜 오른 제가 예전부터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조선 기자재 있죠. 조선 기자재랑 그다음에 LNG 쪽 보셔야 된다. LN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보시면 어쨌든 올라갈 폭이 하나옵션보다는 얘네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하나옵션도 여기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8만 원. 그래서 8만 원 지금 찍고 빠졌죠. 바로 꼬리로 찍고 빠졌습니다. 찍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정을 주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박스권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여기까지 이게 하나로 보면 이렇게 양봉이죠. 양봉의 중심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의 하방 압력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그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옵션은. 그리고 하나옵션보다는 LNG나 삼성중공업 이런 섹터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전략은 제가 교육방에 저만의 공간에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주가를 한우 가격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만큼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력적인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종목도 잘 선별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눌림목 구간에서 좋은 매수가도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과 매력적인 매수가 모두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은 저희 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셨을 때 바로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달 장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3월장에 대비를 해봐야 하니까요.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말 어두웠습니다. 사실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섹터들이 파란불을 켰는데요. 그럼에도 빨간불을 켜낸 섹터는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방어해준 섹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사실 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대다수의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관세와 무관한 섹터들이 조금은 선방을 해줬는데요. 오늘 전문가님 어떤 섹터 눈여겨보셨을까요?
저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그 LNG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좀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리고 원자력 쪽도 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죠, 대장이.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제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싼 가격에, 그러니까 제가 한우로 비교를 해드렸죠. 한우가 2만 원인데 어제 갔더니 2만 원인데 오늘 갔더니 7천 원이더라. 그러면 싸게 사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제 오늘 반대로 이제 양봉을 뿜으면서 상승했던 섹터들은 저는 이 두 가지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쪽에서 퓨리오사 AI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 좀 급등을 한 상태이고요. 일단 포바이포가 1등이죠. 얘가 상한가 먼저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얘도 이제 퓨리오사 AI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일단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포바이포는 다음 날, 그러니까 3월 4일에 일단 단기 과열에 들어가게 되죠. 3거래일 동안.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추가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거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뭐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엑스페릭스는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좀 제외를 하고요. TS 인베스트먼트라든지 토마토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주가의 어떤 탄력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개장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날의 주도주는 미리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일단 시장의 키워드 중에 하나로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미용기계 쪽과 그리고 화장품 섹터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주들 조금 좋은 모습 이제 보여주었고, 그 중에서도 마녀공장이나 얘는 화장품이죠. 화장품주 이제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엔터주죠. 얘도 오늘 괜찮은 모습 이제 보여주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좀 별로였던 만큼 괜찮은 섹터도 이 두 가지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한한령보다도 이쪽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훨씬 힘의 세기로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요. 그래서 퓨리오사 AI 이거에 대한 기대감 다음 주까지 일단 관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 테마의 주도주 혹은 1등주이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보시고요. 얘네들을 저는 어떻게 이제 요리를 한다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 그리고 눌림목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근데 이거 상한가 따라잡기를 이게 만약에 포바이포가요, 이게 월요일 날 단기 과열에 들어가는 시점이 오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거 상한가에 그냥 사버렸습니다. 이거 포바이포.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섹터적으로 지금 이렇게 약한 장세 속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지수를 꽤나 강하게 이겼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다이버전스 형태 마냥 이런 식으로 지수를 이 하방 압력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겨내는 종목들은 그날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저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하는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매매가 좀 매력적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약하더라도 그날 시장 수익률을 이겨내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에 의해서 좀 많이 상승을 해줬고, 어쨌든 상단은 이런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하고, 그럼 종배나 뭐 눌림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공략을 하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예를 몇 가지 들어드려 보면요. 최근에 공략했던 폴라리스 오피스, 이거를 제가 2월 20일 날 이제 종가 베팅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분 안 걸렸고요. 매도하는데도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아 보이시는데 이게 수익률이 6에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 갭에 그냥 팔았어도 6에서 7% 수익률 금방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갭상승에 던져도 되겠죠. 이게 갭상승이 아침에 6%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루에 6%면 괜찮죠. 내가 투입되는 자금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 초반에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고 그날은 좀 편안하게 시장을 보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은 보통 15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10시 전에 매매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1시간 정도밖에 우리가 투입되는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충분히 작은 시간을 투입해서 괜찮은 상승률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공조도 제가 25일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시는데 대략 11% 정도 나옵니다. 11%.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수하는데 여기는 매수하는데 뭐 5분 정도 걸렸고요. 매도하는데도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0분밖에 안 걸렸죠. 10분. 자, 10분 만에 11%. 저 같으면 이런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어차피 매매 하셔봤자 좀 많이 손실을 볼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 매매는. 그래서 웬만한 매매를 하시더라도 10시 반 이전까지 이제 매매를 끝내시고요. 그리고 다시 2시 반부터 이제 종가 베팅을 해보셔라. 이게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간이 좀 본업이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가면 3, 4%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3, 4%면 여기서 11%가 수익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기대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좀 얻어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5% 정도를 이제 기대 수익 값을 잡고 종가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손익비로 따지면은 익절하게 되면 5%고 손실 보면 3, 4%죠. 그럼 1대 1.5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 1.5 괜찮은 손익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가 베팅에 대한 이제 추가 전략이라든지 이제 종목마다 브리핑 전략 교육방에 저만의 공간에 따로 이제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계속 저는 종가 베팅밖에 안 했습니다. 이거 장중에 따로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요. 종가 베팅만 했는데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30분 만에 팔아가지고 이때도 한 8% 정도 익절했고요. 여기도 사가지고 이때 한 6% 정도 수익 봤나?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사가지고 여기서도 한 6% 수익 보고요. 이게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23조인데 23조짜리인데 종배만 했는데도 이런 이제 수익률을 단시간에 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가 베팅에 대한 부분 잘 이제 관점을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이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이 상승적으로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여기서 계속 종배만 했습니다. 종배. 그래서 다 먹었고 이런 종목이 나오면은 계속 종가 베팅만 하셔도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이 좀 강했고요. 아침에 C큐브가 먼저 쏘았지만 마지막에 힘없이 좀 흘러내렸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어서 흘러내리죠. 그리고 마녀공장, 토니모리 이런 것도 장 초반에 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토니모리는 좀 실적이 어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 다시 올라와 주면은 일단 장에 맞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전략으로 제가 노란 색깔선 돌파하면 사보셔라 말씀드렸죠. 토니모리 27일 날 여기 노란 색깔선 돌파했죠. 돌파하고 슈팅. 그리고 전저점, 여기 전저점이죠. 여기 안 깨고 상승 잘 나왔습니다. 만약 여기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하시면 되겠죠. 손절해봤자 마이너스 3,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퓨리오사 AI 제가 강하다고 했죠. 그리고 상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삽니다. 그냥 여기서 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강하다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는 그 어떤 증거가 나왔을 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갭상승에 팔면은 충분히 아마 이거 갭 꽤나 높이 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악재가 뜨지 않으면은 그래서 최소 한 8% 정도 이상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따를 잘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아침에 9시 땡 할 때 팔면은 이거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수익을. 그렇기 때문에 속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매매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는 매매죠. 계좌를 키울 수 있고 좀 괜찮은 매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추가적인 이제 주도주 매매법은 제가 교육방에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섹터와 종목이 밀렸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내려온 만큼 지금을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가 정말 들어가기 좋은 종목이 자리인지 궁금하신 분들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크게 띄워드릴 건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QR코드로 들어오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3월 시장에 대한 대비 미리 하시면서 또 똑똑한 전략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이어서 전문가님만의 루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전문가님의 루틴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 루틴은요. 가장 강한 놈을 찾으시는 겁니다. 섹터 내에서. 그래서 1등만을 공략을 합니다. 저는 1등만을 매매를 하려고 하고요. 2등은 잘 안 봅니다. 2등은 잘 안 보고 1등만을 공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보통 공략을 하냐면은 제가 아까 종가 베팅, 눌림, 상따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강한 종목이 상한가를 갈 때 여기서 상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슈팅에 팔고요. 이게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10% 수익을 단기간에 잘 주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봤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이 반등에 팔고요. 이것도 4% 정도 기대 수익값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 여기서 사가지고 다음날 5% 정도의 이제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이 나오면 보통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도주의 원사이클 트레이딩 관련된 관점들 제가 교육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공략해주시는 종목들만 봐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믿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여전히 띄워드리고 있고요. 이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저희 입장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다시 한번 QR코드 크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만의 골드라인 기법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 방법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월 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싶다. 이번에는 정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골드라인 기법은요. 단타랑 종가 베팅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사냐가 중요하겠죠?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3분 봉상.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시를 하나 드려 보면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2 관련주죠. 여기서 돌파했죠. 노란 색깔선 돌파, 매수, 익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무료 설치 방법 하단에 QR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골드라인 기법에 대한 강의까지 짧게 들어봤는데요. 오늘 골드라인 기법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도 배워보셨으니까 골드라인 기법 직접 활용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오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3월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 만한 종목도 오늘 챙겨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해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관심이 있으신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원자력 관련된 건 다 아시니까 부가 설명 조금만 드려보면은 일단 체코, 팀코리아 체코를 일단 방문을 해가지고 수주를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협상을 막바지로 하게 되면서 그리고 트럼프 정책 수의 기대감에 속한 그 에너지원, 그러니까 주요 에너지원이 이미 원자력으로 자리가 잡힌 상황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취소하네 마네 이런 거는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리포트에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어떤 데이터 센터에 관한 그 계획을 변경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에너지라는 자원은 저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하방 압력이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아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반등 나오면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좀 이데일리에서 오래 시간을 보냈네요. 네, 아무튼 3월 시장도 순환매 관점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서 좋은 종목에서 항상 좋은 투자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챙겨주셨고요. 또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장중에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도 역시나 공부방에서 이어지니까요.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쉽지만 정진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전문가님 사칭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님 사칭 사기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